네. 승자의 강의 또 오랜만에 포트폴리오에 종목이 편입이 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좀 가격 전략과 함께 현대코퍼레이션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그런 거는 없고요. 사실 딱히 정해져 있는 룰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냥 제가 즐겨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 드리는데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없어요. 다 아마 비슷하실 거다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일단 현대코퍼레이션에 대한 가격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입니다. 시가가 하락해서 출발할 수도 있고 상승해서 출발할 수도 있겠죠. 미국 증시가 어떻게 이제 움직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말이 되겠죠. 시초가에 매수를 한다라는 부분은. 그럼 시초가부터 강하게 상승할 종목이냐?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시세를 강하게 볼 수 있는 종목들 드렸는데 사실 현대코퍼레이션은 그런 관점보다는 좀 무난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 매수가 이야기 시초가라고 말씀드렸고요. 목표가는 한 25,000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지금 보이는 고점을 보면 21,500원대 고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 고점 구간을 지금 이미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 다음 고점 구간을 저항으로 잡고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게 수익률이 물론 내일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 25,000원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수익률이 꽤나 됩니다. 한 15%? 그 정도 되는 수익률 20%가 넘네요. 20% 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이 드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주유소에서 포트폴리오 이제 담는 부분에서 비중을 10% 이렇게 이제 담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 번에 10%를 사시기보다는 내일 아침 시초가에 공략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이 현대코퍼레이션은 비중을 한 10% 정도 담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이걸 여러 번 나누세요. 그래서 아침에 이건 급등락이 막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천천히 그렇게 잡으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시초가에 일부 3등분을 하시든 4등분을 하시든 하셔가지고 잡으시고 조정이 좀 더 내려온다 그럼 저점 매수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좋은데 일단 손절가는 19,500원을 잡았습니다. 일단 기업적인 부분이 저평가가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요. 실적 대비 많이 저평가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일단 추세가 꺾이게 됐을 때는 조정기로 이제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은 부분들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런 흐름에서 만약에 손절가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좀 대응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500원으로 손절가를 그렇게 길게 잡은 게 아니라 한 5% 정도 손절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손절가를 좀 잡아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요 부분은 만약에 전략적으로 제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들께 노란 톡방에서 항상 어느 때와 다름없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도노리포트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분할로 천천히 내릴 때마다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선정을 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하는 방법을 일단 우선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준을 좀 잡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2,000개의 종목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압축해내서 그걸 3종목이라든지 5종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압축을 해놓고 그 관심 종목 내에서 내가 매매를 하든 투자를 하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책을 보니까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뭐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산다더라. 어떤 책을 보니까 뭐 전고점 박스권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한다더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는 다양한 뭐 그런 기법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런 포인트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종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회사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거나 하는 종목들은 좀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기본적 분석일 거고, 그리고 우리 현재 이제 어떤 종목을 내가 얘기를 들었거나 언론에서 봤더니 야, 이런 이슈가 있으면 요 관련된 종목들이 오를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섹터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섹터들 내에서 이렇게 종목 찾아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가장 먼저 볼 거는 재무제표도 아니고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바로 차트. 그러면 차트에서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 가격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 분석을 한다든지 섹터에 대한 뭐 산업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하기 위해서는 뭐 업다운 방식도 있겠지만 제가 즐겨 쓰는 방식은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란 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일단 어떤 종목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게 될 때 그 종목의 주가가 현재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라는 부분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얼마만큼의 상승이 나와 있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지금 내려와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이제 차트를 먼저 보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는데 뭐 5배, 10배가 올라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고 종목 뭐 이야기들이 있더라도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 차트를 먼저 보고 주가가 바닥권 대략적으로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월봉이나 주봉을 봤을 때 저 바닥권에 최근에 이제 1년 정도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바닥권에서 얘는 도대체 한 어느 정도 올라와 있을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 일봉상에서 이 주가가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지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추세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주가는 어떠한 특정한 한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려는 흐름이 계속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 놓인 종목보다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찾아라. 그러면 주가를 봤어요. 주가를 봤는데 얘가 하락 추세에 놓여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는 겁니다. 그 종목은 걸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종목을 압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종목들 중에서 압축을 하고 압축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고 그 안에서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이 종목은 회사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데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 현금성 자산이 너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뭐 전환사채 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나 뭐 전환사채 발행은 사실 좀 호재로 작용을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뭐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걸러내고 나면 남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 안에서 한 번 더 이제 압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목들 현재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는 얼마나 되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유통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현재 이제 주가 이제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를 놓고요. 거기에서 대주주 지분 빼고 뭐 자사주 지분 빼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시중에 이제 돌고 있는 그런 비중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사고 팔고 누군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누군가 갖고 있는 뭐 그런 시중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대주주 비중이 너무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최대 주주가 지분 뭐 한 10%도 안 되게 들고 있다. 뭐 한 20% 들고 있어도 좀 불안한데 10%도 안 되게 들고 있다. 이런 경우는 또 한 번 더 걸러내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놓고 체크리스트처럼 하나 작성을 하셔가지고요. 자, 뭐 종목을 이렇게 발굴을 해낼 때 내가 어떤 종목을 찾았는데 이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체크하는 거였죠. 우상향 정배열에 놓여 있는가 체크. 그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바닥권에서 2배 이상, 3배 이상, 150% 이상 올라 있는가. 그러면 몇 배 올랐나 써놓고, 그리고 이 종목에 이제 뭐 모멘텀은 어떤 게 있나, 뭐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쭉 체크를 해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자, 압축하는 방법은 알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목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뉴스를 보고 찾아요? 뭐 아니면 뭐 차트를 보고 찾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뉴스는 종목을 찾아놓고 이후에 그 관련된 재료들이나 뉴스들을 찾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절약을 위해서예요. 저는 이제 차트를 보면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좀 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찾아놓고, 그다음에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걸러내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괜찮은 위치에 놓여 있는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검색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쫙 찾아보니까 이런 재료들이 있구나 라는데, 이 지금 현재 차트 흐름에서 이 재료가 불거졌을 때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 종목을 선택을 해서 도놀이 포트에 넣던지 주유소에 넣던지 아니면 제가 매매를 하던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뭐 선생님께서 뭐 차트를 잘 보시니까 뭐 그럴 수 있죠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빼더라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알려드리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HTS의 특성이라서 다른 뭐 HTS, 그러니까 저는 키움을 주로 쓰다 보니까 다른 HTS에서도 이런 기능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들을 볼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키움에서는 이제 뭐 특이 종목 이렇게 누르면 쭉 해서 나오는데, 뭐 상한가 간 종목, 신고가 간 종목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신고가 가는 종목들, 52주 신고가거든요. 52주라는 게 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싹 훑어봐요. 훑어보고 나서 거기서 이제 차트 좋은 애들을 추려놓고,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들을 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보면 뭐 이제 ETF라든지 ETN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고요. 갑작스럽게 이제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 종목들은 어떠한 이슈로 급등이 나왔을까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차트를 두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앞에 거래량이 나온 부분과 함께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거 제가 매매할 수 있는 영역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영역을 떠나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근데 살펴보다 보면 뭐 너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력을 차근차근 키운 이후에 꾸준하게 바닥권에서 정배열 초입에 있는 종목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계가 지나고 나면 시간적인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든 내가 더 짧은 시간에 더 고수익을 얻기 위한 그런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공부를 하셔도 기존에 해놨던 공부와 함께 더해져서 분명히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급등락하는 종목들이라든지 많이 올라간 종목들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 일단은 피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초보자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정배열 초입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정배열이라는 것은 이평선이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을 정배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정배열로 역배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평선들이 수렴을 해 있다가 정배열로 이렇게 쭉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 흐름이 나오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한국코퍼레이션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한국코퍼레이션, 아이고 이거 뭐야? 현대코퍼레이션인데 한국코퍼레이션. 자, 이렇게 이제 현대코퍼레이션 차트를 보고 예를 들어 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이평선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배열 초입에 있는 종목들을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5일선과 21선, 61선, 121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죠? 이 앞에 보면 여기도 정배열인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도 정배열이 맞습니다. 정배열이 맞는데 여기도 이제 뭐 여기는 역배열이고 정배열이 맞는데 안 가는 경우들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냐? 바닥권에서 어떠한 특정한 추세를 횡보로 만들어 놨을 때, 횡보로 만들어 놨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특정한 가격대 내에서의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자, 현대코퍼레이션이 그런 흐름을 보였나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000원이라는 저항권, 그리고 저점 구간은 뭐 한 13,000원 정도 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그 박스권 흐름을 움직였던 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배열로 정배열 초입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동평균선이 뭐 이렇게 뭐 점상한가로 막 가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평선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이 만들어지는 위치에서의 정배열 초입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일단 관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상단을 돌파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미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박스권 하단에 내려온 종목이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이 나올 거다.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중간한 자리에서는 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이런 정배열 초입에 있는 자리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요 구간도 보면 작년 7월이나 8월쯤 정배열 초입을 만들다가 다시 한번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박스권을 이어갔거든요. 시간이 충분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주가가 한 번 더 시세가 올라와요.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오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평선이 전부 정배열로 쭉 뻗어가게 되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종목을 공략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시점에 내가 공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안 그렇게 되면 계속 박스권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배열 우상향을 만들어 놓은 종목이 확실하게 만들어졌을 때 보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고요. 다른 종목으로 우리 한번 보면 성창기업 지주라고 제가 아침에 작전타임 고수익에서 중장기 종목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지금 목표가를 벌써 달성을 하고 나왔죠. 자, 이 종목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일봉이에요. 여기에서 조금 뭐 중장기 이평선 같은 거 빼고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5일선과 21선, 60일, 121선만 딱 두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역배열 구간에서는 종목을 걸러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정배열로 바뀌는 시점이 딱 나오는데 어떤 특정한 가격대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이 나올 거예요. 그러한 가격대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런 이 종목을 갖다가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가가 너무 많은 게 오른 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주식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발목에 사서 어깨 정도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발목 정도를 찾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찾을 때 뭐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진 종목들 위주로 바닥권에서 이제 터진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별을 해놓거나 아니면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진 종목들 선별을 해놓거나 아니면 뭐 뉴스에서 봤다든지 아니면 어떤 섹터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그쪽 관련 종목들을 쭉 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뭐 사료주나 비료주 같은 것들도 바닥권에서 그렇게 움직였던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를 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그 어떤 특이한 특정한 가격대가 있어요. 종목들을 보면 차트를 짧게만 보지 마시고 먼 과거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보실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떠한 가격이 굉장히 오랜 기간 저항을 받아왔고 그 위로 올라갔을 때 내려왔을 때는 지지를 받아왔고
하는 그런 가격대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 보시다 보면 보이실 텐데 성장기업 지주 같은 경우는 제가 2,500원이 그런 가격대고 이 가격대를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주가 시세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야기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월봉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것도 일봉에서도 보여요. 그런데 이제 월봉을 보게 되면 좀 더 깔끔하게 지지와 저항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얀색 선을 하나 제가 그어놨는데 조금 두껍게 해서 보여드리면 2009년부터 해서 이 2만 원인가요? 2만 원이라는 가격을 오게 되면 주가가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뭐 다시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깨고 내렸을 때는 올라올 때 저항이 된다든지 이제 이런 흐름들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2만 원이라는 이 가격 19,500원, 2만 원 요 부근인데 요 부근대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이 가격을 하회했을 때는 주가가 좀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가격을 상회했을 때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을 때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가장 강한 저항과 지지가 되는 가격을 뚫어놨기 때문에 이 가격을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2450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 19,500원부터 2만 원 부근대 밴드대 이렇게 딱 일봉상에서 선을 하나 그어서 쭉 지난 흐름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진짜 예전에 여기서는 지지를 받았고 저항을 받았고 하면서 여기 올 때마다 올라갔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물론 뭐 없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은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정한 가격대 위로 주가가 올라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한다면 너무 긴 시간 기다리지 않고도 괜찮은 수익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저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뭐 딱히 뭐 PPT를 준비해서 이걸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게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한번 들어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차근차근 머릿속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가시면서 여러분들 거로 만들어 보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